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올해 가장 큰 기대를 받아주고 있는 AI 반도체 첨단 패키징 투자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HLB가 연속 한가 사태가 나타나고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이 HLB가 워낙 최근에 특히나 올해 좀 급등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코스닥 주요 종목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져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졌고,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서 증시 급락까지도 지금 이틀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여러분들이 지금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HLB 연속 하한가 사태입니다. 현재 사실 뭐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하한가를 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과거 이제 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1000% 2000% 올라갔다가 그대로 인제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사실 대표적인 종목들이 내려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폭락을 해 준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 투심 전체적인 급락이 나타나 주게 되었었거든요. 네, 이번에 인제 HLB 연속 한가 사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투심 전반적인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고요. 지금 HLB는 6개월 내에 임상 데이터를 보완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연속 한가가 나타나고 지지고 볶고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신약 개발 기업 중에서 특히나 항암 신약 중에서 다른 이제 신약 개발이 아니라 항암 신약 쪽에 있어 가지고 FDA 허가에 최종 단계까지 진입을 한 기업이 HLB가 유일했다라고 하는 거. 여전히 지금 승인 가능성 같은 경우는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여기서 일단 HLB가 임상이 지금 중단이 되어 버린 그런 상황이겠죠. 여기서 인제 보완을 통해서 임상을 다시 인제 도전을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HLB 다음으로 가장 이제 이 항암신약 1호 타이틀, 이게 인제 가까웠던 기업이 바로 유한양액이었죠. 결국에 지금 이제 HLB가 밀리게 되면서 유한양행이 해당 타이틀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 FDA 허가가 유력한 상황이겠습니다. 결국에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중국 제약바이오 기업과 병용 임상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미국의 1등 제약바이오 기업 J&J 존슨앤존슨하고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이 FDA 쪽에서 정치적인 그런 고려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번에 지금 이제 항서제약 쪽에다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해 보면은 '유한양행 쪽에 지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적인 우려 같은 경우는 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 성장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HLB 한가 사태입니다. HLB가 중국의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와 개발을 하고 있는 표적항암제 두 개를 이제 짬뽕을 한 병용 임상을 통해 가지고 간암 1차 치료제 미국 FDA 허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제 HLB 그룹 쪽에서 IR을 정말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가장 이제 비관적인 그런 시선들이 우리 증시에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 몇 년 동안 또 그런 부분들을 지켜왔었던 저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저조차도 이번에 HLB 같은 경우는 진짜 승인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올랐었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간암 신약 이 FDA 승인이
불발이 나게 되었고요. 이틀 연속 점한가로 직행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다.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이제 제약바이오 대세상승세 비교를 해서 더 컸었던 이유가 HL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진양곤 회장이 기업 사냥을 통해 가지고 그룹을 굉장히 크게 벌려 놨어요. 그러니까 항암 신약을 개발을 하고 출시를 하면서 여기 인제 제조를 하기 위한 원료 의약품들이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인제 세일즈가 들어가고 이번에 이제 뭐 리보세라님 이후에 다른 이제 항암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기업들까지 HLB 포함해서 8개 기업이 지금 이제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해당 종목들이 모조리 인제 금요일에 하한가 사태가 나타나게 됐었죠. 여기서 인제 대부분의 종목들은 하한가가 풀렸지만 인제 HLB 같은 경우는 이틀 연속 하한가가 가 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됐었고 특히나 그냥 이 HLB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얘네가 워낙 시가총액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HLB 혼자서만 시총이 10 조가 넘어갔고 그룹사 전반적으로 굉장히 20조 정도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2 연속 하한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이틀 만에 그룹사 시총이 10조 가까이 날아갔었고요. 이게 인제 특히나 코스닥 지수 쪽으로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하한가 사태에 전혀 제약바이오와 상관이 없는 반도체 기업들까지도 이틀 연속 폭락을 하게 되면서 HLB가 지금 시장을 폭락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진양곤 HLB 회장이 금요일 오전에 FDA 승인 불발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 측으로 도착을 했었던 게 오전 6시 반 정도였을 거고요. 그러면서 장시작 9시 전에 그냥 빠르게 해당 부분 이제 받아 가지고 브리핑을 유튜브를 통해서 인제 진행을 했더라고요. 일단 여기서 문제가 되었었던 부분은 중국의 항서 제약 쪽에 제조 시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공장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하고 임상 시험 시설 실사 문제.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FDA 쪽에서 페이퍼만 보고 판단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그러니까 이 페이퍼에 올라와 있는 임상 시험의 결과가 확실하냐. 이거를 FDA 쪽에서 반드시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지금 이 FDA 쪽에서 공장 실사 같은 경우는 통과를 한 상황이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었는지 지금 자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빠르게 개선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 좀 조정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 쪼끔 의심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정치적인 고려에 대한 부분이죠. 미국이 인제 FDA 쪽에서 진행이 되지 그러니까 미국 정부 쪽에서 중국 제약 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규제를 진행을 하니까 미국 내에서 인제 미국 내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이 제약 바이오를 제조를 해야 된다. 원료 의약품 같은 경우도 제조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다른 이제 예상이 될 수가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인제 개선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겠고요. 지금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게 인제 크죠. 현재 이제 항서제약 쪽에 캄렐리주마 이거 임상 환자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많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인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전쟁으로 지금 여행이 제한이 되고 있죠. 실제로 인제 폭격이 떨어지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임상이 진행이 됐었던 병원을 방문을 하는 게 거의 지금 힘들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보류를 할 수밖에 없었던 FDA 입장이 아니었나 이제 싶습니다. 지금 현재 HLB의 FDA 불발 사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례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사실 요번에 인제 하한가가 연속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임상을 실패를 했었다라는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 부분에 위약과 지금 이제 투약군의 유의성이 발견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약효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인제 대부분 임상 실패의 이유였는데 그러니까 아예 이 신약이 작동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FDA의 임상 같은 경우는 유의성 입증은 확실히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다른 간암 그 1차 치료제 대비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된 그런 효능들 같은 경우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유의성 입증이 진행이 된 이후에 너네가 그럼 이 신약을 이제 이 FDA 쪽에서 요구를 하는
정도까지 생산을 원활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 FDA가 요구를 하는 그런 시설 상태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면서 제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공장 실사까지 진행이 되는 최종 허가 단계까지 밟은 거기 때문에 다른 막 지금 예전에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제 진행이 됐었던 그런 인상 불발 사태와는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 자체도 최종 중단이 된 부분이 아니라 개선이기 때문에 이거 개선을 좀 해달라, 개선해 주면 통과시켜 줄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사례와는 조금 결이 다른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HLB가 받아든 CRL, 일명 이제 보안 요구 서한이죠. 미국 FDA가 최종 임상 전에 너네 이거 고쳐와라라고 이제 종이를 보내게 되는데, 이거를 종이를 받은 90% 이상이 결국에 FDA 최종 승인이 났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최종 승인을 하기 위해선 이것들 부족하니까 개선해 와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거의 최종 단계에 돌입이 된 그런 문서다라고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상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이제 팩트죠. 당장 이제 한 달, 두 달 내에 뭔가 막 FDA 통과를 해가지고 내년에는 뭐 매출 10조 이렇게 낼 것으로 막 기대가 되다가 이게 1년, 2년 뒤로 미뤄지게 된다라는 불확실성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과도한 그런 이제 주가 반영이기는 해도 떨어지는 거는 맞았다. 그리고 관건이 지금 이거죠. FDA는 임상의 핵심 사이트를 눈으로 실사를 하는 게 원칙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지금 이 핵심 사이트가 러시아 병원, 우크라이나 병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확인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FDA 승인이 지금 최종 단계를 밟았다라고 하더라도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은, 일단 HLB는 빠진 거는 빠진 거고 최종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크게 가미가 된 거다. 하락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단기적인 급등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기서 이제 HLB와 함께 올해 항암 신약 임상 승인 가능성이 높은 게 유한양행이에요. 이쪽의 기대감이 지금 유한양행으로 옮겨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제약바이오 기업 존슨앤존슨과 폐암 1차 치료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겠고요. 이것 통과 가능성이 높다, 자신이 있다. 지금 이제 존슨앤존슨 쪽에서 자신 있게 언급을 하고 있고, 뭐 존슨앤존슨 쪽이 세계 1위 제약바이오 기업으로서 매출도 1위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기업 자체 볼륨 같은 경우 당연히 1위고, 그래서 얼마나 많은 FDA 임상을 통과를 했겠습니까? 이쪽에서 이제 자신 있게 임상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얘가 이제 미국 기업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 50억 달러 매출이 예상이 된다. 요게 이제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 얘가 이제 8월 중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 결국에 이제 FDA 항암 신약의 깃발을 꽂아야, 그러니까 국내 기업 중에 FDA 항암 신약 허가를 받아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이런 승인 가능성이 높은 기업 외에 다른 이제 바이오 벤처들까지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투자라고 하던가 기술 협력이라고 하던가 공동 임상 이슈들이 많아지게 되고,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커지게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유한양행이 개발을 한 이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 폐암 1차 치료제 허가를 받은 약물입니다. 기존에 지금 레이저 티닙 이전에 타그리소, 얘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항암 신약이죠. 폐암 쪽에. 얘는 이제 투여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심장 합병증이 좀 높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작용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장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레이저 티닙은 이 부작용이 좀 적더라. 그래서 의료진 선택에 따라 가지고 투여가 들어가고 있겠고, 지금 일단은 뇌전이가 있는 폐암 환자 대상으로 타그리소 대비를 해서, 사실 뇌전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폐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제 생존율이 낮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뇌전이까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존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낮아지죠. 여기서 이제 타그리소 대비를 해서 무진행 생존 기간을 50% 이상 20개월 이상으로 지금 개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원래 이제 한 18개월 정도가 됐겠죠. 여기서 이제 존슨앤존슨와의 이 진행이 되고 있는 병용 임상이 FDA 우선 심사로 지정이 되게 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8월
허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신약, 그러니까 엄청난 매출을 1억 달러, 10억 달러 이상으로 진행이 되는 매출을 가질 수가 있는 블록버스터 신약에 등극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단은 국산 항암 신약 FDA 통과 사례는 없습니다. 뭐 이제 SK바이오팜 쪽의 뇌전증 신약이라고 하던가 뭐 기타 등등 한 10개 가까이 FDA를 신약을 통과를 한 사례 같은 경우는 있겠지만 항암 신약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아직은 난공불락의 성이었다. 근데 이 항암 신약 규모는 지금 현재 규모에 있어서도 2천억 달러 이상이고 2027년까지 2배 이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해서 600조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되는데 미국과 유럽을 합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글로벌 항암 신약 시장의 80%를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FDA 임상 결과에 따라서 밸류를 부여를 받는 게 차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겠죠. 국내 뭐 식약처 허가, 뭐 중국 임상 통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FDA가 결국에 미국과 유럽을 뚫어주기 때문에 이 임상 결과를 주목을 해야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이제 주가 급등이 가능할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FDA 임상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주가 급등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HLBA FDA 임상 불발에 따라서 제약바이오의 투심 악화는 일단 제한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뭐 5년 전에 뭐 지금 이제 10년 전에 제약바이오 대표 기업들이 급락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제약바이오의 거의 뭐 시즌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한 놈이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폭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번에 FDA가 폭락을 했는데도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폭락세가 안 나왔다라고 하는 거. 뭐 이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 같은 이런 제네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원래는 같이 폭락이 나왔었는데 주가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 국내 제약바이오가 많이 탄탄해졌고 여기서 HLB 자체도 우려가 과다하다. 일단은 이제 월요일 기점으로 하한가 물량은 빠르게 해소가 되었고 아마 화요일 기점으로 이제 하한가는 풀리게 될 겁니다. 이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 투심이던 코스닥 투심이던 빠르게 풀려주게 될 것이고요. 글로벌 제약바이오 업황 자체 긍정적입니다. 오히려 최근에 HLB 그룹 연속 하한가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대표적인 다른 종목 알테오젠이라고 하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여기서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은 지속될 것이고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파마와 협력하고 있는 FDA 승인을 도전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주가 급등 가능성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한양행입니다. 앞서서도 강조드렸었던 것처럼 아마 국산 항암 신약 FDA 1호 허가 타이틀을 유한양행이 가져가지 않을까. 지금 항암 신약 매출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항암 신약의 글로벌 블록버스터 매출 10억 달러 이상, 그러면서 이제 폐암 신약 내 베스트 인 클래스 최고의 효력을 보여주는 이 베스트 인 클래스 신약의 등극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최근 반년 동안 외국인이 3천억 이상 순매수를 지분을 지속적으로 크게 늘려왔다라고 하는 거 기대감이 들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HK 이노엔입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4년 연속 국내 1위를 했고요. 누적 5천억 원 이상의 처방 실적으로서 실적에 어마무시하게 지금 기여를 해주고 있겠습니다. 올해 이제 해당 부분이 미국 FDA 임상 3상이 완료가 됐고요. 내년 아마 완료가 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 그러면서 미국 출시가 유력하다. 지금 현재 해당 부분에 따라서 단백질을 분해를 하는 5세대 폐암 항암 신약을 개발을 돌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5세대 폐암 신약 같은 경우는 항암 신약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 이후로 지금 현재 이제 3세대 신약에서 4세대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아가서 아예 5세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작년 대비 영업이익이 올해 50%가 증가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지금 실적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겠고 최근 1년 동안 외국인이 지분을 10%가량을 늘렸다. 이 부분이 이제 또 기대감이 커지게 된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이제 올해 또
제약바이오와 함께 또 기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AI 반도체 그리고 이 첨단 패키징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들에게 해당 내용 100% 무료로 투자 자료집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이 주식 자료집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해당 자료집들 통해서 50% 이상 급등한 종목들 많이 이제 적중시켜 드렸죠. 이번 자료집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하이브리드 본딩, 뭐 3D 패키징 이런 핵심적인 기술들과 관련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를 해 드린 자료집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을 겁니다. 이제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 이렇게 이제 치시면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입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 드리고 있는데 당일 급등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를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요.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같은 경우도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니까요. 자유롭게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하시면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위쪽에 보시면은 별표 치고 첨단 패키징 총정리 자료집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누르시면요. 아래쪽에 좀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급등 추천주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는데 당장 이제 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유니트론텍 이런 종목들 찍어 드리고 하루 만에 10% 가까이 급등들 나타나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증권 투데이 게시판에서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 올려드리게 되면은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그리고 이제 당일 시장에 있어서 단타 가능성 높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돈 하지 마시고 단타니까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여러분들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은 재밌게 매일 아침에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 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 그리고 댓글 꼭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